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대한민국 명장 선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명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소식공간 알려드립니다 또는 마이스터넷 알림 소식 공지사항에서 대한민국 명장 검색하셔서 2021년도 대한민국 명장 선정 계획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대한민국 명장 선정 계획 목적과 방침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인원은 30명입니다. 저희 직종별로 1명씩 선정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 직종은 37개 분야 97직종입니다. 별점 3에 저희가 해당 직종의 직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놓았으니까요. 해당 내용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직종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별점 4 그리고 별점 5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5년 여부를 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현재도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자든 근로자든 상관은 없지만 현재도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어야 되고, 저희가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무행정직이나 교육훈련직, 연구원 등 생산 현장 종사자라고 볼 수 없으신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 제한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8월에 마지막으로 면접까지 거치신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하는데 혹시 사전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없는지 보셔서 추천 제한에 해당되신다면 서류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기간 및 접수 기간, 이거는 저희가 신청서를 내실 때 반드시 추천서를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명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곳은 지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받으실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서류로 가름하고요.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4월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접수는 저희 본부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하시면 되고요. 이 서류에 대한 1, 2차 검토 지부지사와 본부 숙련기술진흥부에서 검토를 끝내고 나면 서류 심사를 직종별 전문위원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신 분들 중에 고득점자, 직종별로 고득점자 2명만이 현장실사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70점을 넘으셨을 경우에는 인원과 상관없이 현장실사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그 직종별 전문위원이 역시 현장실사를 가게 되고요. 현장실사 통과되신 분은 저희가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칭찬글 또는 명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직종별 전문위원과 심사위원분들이 면접 심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다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서 대한민국 명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선정되신 명단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천 제한 여부 조회를 거쳐서 8월 중순 이후에 최종 확정하고 명단 통보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서류심사 통과자, 현장실사 통과자, 그리고 면접심사 통과한 최종 확정자 명단 모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정 계획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공단 홈페이지와 마이스터넷에 공지를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현장실사 대상자, 현장실사 받으실 분과 면접심사 받으실 분은 저희가 일정 등 조율을 위해서 사전에 연락을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 기준입니다. 저희 현재 심사 기준은 일반 산업 분야 및 서비스 분야와 그리고 공예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똑같고요. 배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그리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정도는 공통이고요. 공예 부분에 산업화 현대화 노력이 10점 배점으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진행되는 절차는 내용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추진 일정과 대략적인 언제쯤 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여기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기간 및 접수 기간 연락처입니다. 대부분 시도지사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부서명 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하셔서 추천서 받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저희가 아니라 가까운 주소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방문하시기 편한 가까운 지부지사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저희가 내용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별첨 3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 분야와 직무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숙련 기술이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직무 내용과 맞춰 보시고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별첨 4는 대한민국 명장 신청인이 제출하셔야 될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별지 1호 서식부터 26호 서식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칠해진 동그라미는 반드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고요. 나머지 그냥 동그라미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내시면 되는 서류니까요. 빠짐없이 1번부터 8번까지는 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내실 때는 요 서식 순서대로 맞춰서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별지 22호부터 별지 26호는 공예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인데요. 요 내용은 물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제출 안 하실 수는 있으나 요게 서류 심사에 10점 배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시면 해당 부분 득점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류들은 091 이후에 새로 다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으셨던 서류가 있다면 그대로 내셔도 되는데요. 다만 별지 4호 서식 대한민국 명장 추천서와 이 별지 7, 8호 서식의 첨부 서류로 들어가는 사업자 등록 증명 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반드시 091 이후에 발급받으신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과거에 발급받아 놓으신 거 내셔도 되지만 대한민국 명장 추천서와 이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091 이후에 발급받은 걸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별첨 5 대한민국 명장 신청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별지 1호 서식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반드시 제본을 하셔야 됩니다. A4 사이즈 백상지로 인쇄하셔가지고 제본을 하셔야 됩니다. 바인더 형태 불가하고요. 요 양식대로 제본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인쇄는 단면을 하셔도 되고 양면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양면 권장은 드리는데 단면 또는 양면 상관이 없으나 반드시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3권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가 초과하시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200페이지지 200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200장 400페이지가 아니라 200페이지라는 거. 양면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100장이 나오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 200페이지 안에는 표지나 간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용물만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세부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부 작성하실 때, 이 책자 만드실 때, 한 분은 원본으로, 두 분은 사본으로, 이렇게 해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3권 모두, 사본으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부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셨을 때는, 저희가 현장 실사 갔을 때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에는, 모든 걸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류 작성하는 안에는 표지라든가 저자라든가 중요 내용 정도만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전체 내용을 반드시 PDF 파일로 저장해서 USB에 담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USB는 하나만 내시고 그리고 신청인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요. 서적과 논문은 전체 내용이 확인이 안 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체 내용을 PDF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적, 논문이 없으신 분은 USB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가능하면 꼼꼼하게 설명을 기재했기 때문에 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 다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저는 중요사항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하실 텐데요.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신청 서류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접수 기간 준수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 6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방문해서 제출을 하시거나 또는 우체국 소인이 날인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서류 보완 기간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 내에 서류 보완까지 끝나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좀 넉넉하게 제출하셔야 저희 지부지사에서 1차 검토하고 빠진 게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안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출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있으실 거예요. 외국 전시든 이런 것들인데, 그 경우에는 번역 후에 공증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냥 외국 그대로 그것만 내실 경우에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별지 1호 서식부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1호 서약서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허위로 제출하셨을 경우에는 명장으로 선정되셨더라도 취소가 되고요. 일시장려금이나 증서 등 모든 것들을 다 반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서약서입니다. 허위로 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서류 내시지 않도록 서약서 쓰신 대로 반드시 허위 서류 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별지 2호 서식은 저희가 신청 서류 심사하거나 아니면 선정 후에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번 사항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심사라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2번 제3자 제공 동의는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건데요. 선정되신 후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전문가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 명인 심사 이런 위원으로 저희 쪽에 명단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이분들에게 선정자의 명단을 제공해 드려도 좋은지에 대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요거는 서류 심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선정되신 이후에 저희가 다른 곳에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참고하셔서 동의 여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명장 신청서는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서식입니다. 요 내용만 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첨부 서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별지로 제시한 서식들만 작성하시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첨부 서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신청서마다 저희가 파란색으로 예시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예시니까요. 이 부분은 지우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신청자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입력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나 이후에 추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나머지는 증빙서류나 저희가 다른 서식에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난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서나 추천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자격, 가장 대표적인 입상 경력 요것만 하나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다 쓰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고일 이후에 발급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 기관은 이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가능하면 지자체에 가셔서 직인을 받는 걸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다 기재하시고 뒤에 서류까지 다 준비하셔서 추천 기관에 가셔야 하고요. 그러면 추천 기관에서 서류 간략하게 검토하시고 추천 사유를 기재를 추천 기관에서 하고 직인을 찍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필입니다. 이 프로필은 주요 공정 내용과 보시면 대한민국 명장 선정 이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쓰시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필 부분은 면접 심사나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회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든가 하는 홍보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용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공정 내용은 말 그대로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신청 직종에 몸담게 된 동기라든가 내가 해온 활동들, 신기술 개발, 포상 뭐 이런 돋보이는 공적에 대해서 그리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공적을 요약해서 쓰시는 겁니다.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명장 선정 이후 활동 계획은 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국가산업 발전 기여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후진 양성하고 이바지할 것인지 전문가적인 면이 돋보이게끔 계획을 쓰시고 기타 내가 명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숙련 기술에 대한 설명서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숙련 기술에 대해서 기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숙련 기술이 잘 나는 과제를 선정하셔서 현장 실사 때 시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과제 2개를 선정해서 어떻게 시연하겠다. 이 과제는 어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보유 숙련 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시연 과제 등의 내용은 면접 심사와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회 심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장 실사 때 시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연이 가능한 과제여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 숙련 기술인을 뽑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위한 시연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은 안 되고요. 최소한 NCS 5수준 이상으로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 실기시험을 참조해서 선정을 해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총 시연 시간은 4시간 이내로 좀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인이 2가지를 제시하시면 2가지 모두를 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날 둘 중에 하나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추가로 시연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 시연 과제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유 숙련 기술에 대한 설명 쓰실 때, 그리고 시험 과제 선정하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신청하신 직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 있게끔 기술하시고 과제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력 총괄표입니다. 여기는 본인이 근무하신, 활동하신 경력을 다 쓰시는 부분인데요. 자, 이 경력 총괄표와 관련해서 이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 증빙 서류가 별지 8호 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력 증명서를 해당하는 경력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별지 8호 서식 참에 맞춰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은 15년 이상 근무자의 하나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근데 이 총 경력이 15년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는 15년에 해당하는 만큼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15년이 넘는다고 해서 저희가 가점을 드리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는 15년 충족하는 만큼만 내시면 되고요. 그 초과하는 부분을 내실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지 8호 경력 증명서입니다. 경력 증명서에는 담당 업무, 저희 신청하시는 직종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용도도 되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인이 대표자시면 사업자 등록 증명을, 그리고 근로자신 경우에는 4대 보험 중에 1개의 가입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첨부되지 않은 경력 증명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빠짐없게 해주셔야 되고, 이 경력 증빙 서류는 2021년도 공고일 이후, 그러니까 3월 25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지 9호와 10호는 만약 회사가 폐업이 돼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 이 서류를 내시는 겁니다. 이 서류는 사업주이신 경우에는 사업주용을 쓰시고요. 근로자이신 경우에는 근로자용을 쓰시면 되는데, 경력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이 해산 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에도 폐업사실 증명원, 폐업업체 등기부 등본 또는 만약 근로자시면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하나는 반드시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이 부침 서류가 빠지셨을 경우에는 이 서류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 경기 입상 경력 현황,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 취득 현황,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 현황, 기타 숙련 기술 보유 정도 인정 실적 현황입니다. 각각 해당되는 난에 해당되는 입상 경력 내지는 취득 현황이 있으실 경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근거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페이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각 서식마다 한 장씩 하셔도 되고요. 양이 많지 않아서 한 페이지 안에 2개를 넣어도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 드린 대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거 서류 그 각각의 뒤에 첨부하셔야 되는데 입상 실적 같은 경우에 요거는 찬찬히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되는지는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거 서류 냈을 때 특히 입상 경력은 상장만으로는 입상 순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상장이 아니라 입상 확인서를 첨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기타 숙련기술 보유 정도 인정 실적 현황에는 저희가 위에 국가기술 자격, 기능경기 입상, 그리고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 현황을 따로 란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나머지 뭐 지자체 명인이라든가 숙련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상실적 다른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기술 자격 외에 다른 자격 등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에 기타 숙련기술 보유 정도 인정실적 현황에 기재하시고 해당되는 증명서, 선정증서,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상 수상 내역입니다. 포상 수상 내역은 저희가 가산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산점에 해당되는 포상 실적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 포상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표창만 해당이 됩니다. 단체 표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본 또는 포상 확인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서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장이나 확인서로 어떤 활동인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활동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설명 내지는 뭐 전시회나 이런 것 같으면 작품 사진 등등이 되겠죠. 그렇게 세 가지가 항상 세트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별지 서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 그리고 어떤 활동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첨부 서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요 순서대로 책자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지 15호 서식까지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별지 16호 서식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은 저희 심사 기준에 2번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3번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별지 16호 서식부터 21호 서식은 10년 이내 실적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한 실적은 제출하셔도 채점이 되지 않으니까요. 10년 이내 실적 반드시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실적만 제출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 실적 현황, 특허 번호 적는 란을 저희가 추가를 드렸고요.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신청인이 반드시 발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든 실용신안 권리자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발명자를 봅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발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허의 상태는 등록된 상태여야 됩니다. 출원 중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된 상태는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특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발명자가 한 명이면 단독이고요. 공동이면 몇 명 공동인지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단독이면 해당 점수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고 공동이면 n분의 1로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인원수 기재됐더라도 증빙서류에서 참가 인원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서류로는 등록증을 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소멸되신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소멸되신 경우에 등록 또는 소멸의 경우 인정이 되니까 혹시 소멸되셨을 경우에는 등록 원부를 내시고 여기에는 발명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지 16호 서식과 그리고 등록증 또는 등록 원부와 그리고 발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첨부돼야지만 채점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실용신앙은 등록과 디자인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고안자, 디자인 등록의 경우는 창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 출원 중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근거서류 그리고 발명 내용 첨부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실적은 여기에 저희가 특허나 서적 이런 것들 명시되지 않은 다른 기타 실적들을 제출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는 저희가 20번까지만 채점을 합니다. 20개로 작성 건수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20번까지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21번 이후 쓰셨다고 해도 채점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20개 쓰시고요. 요건 날짜랑 상관없이 중요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점수가 가장 높을 것 같다,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순번 하나당 하나를 해주셔야지 하나에 5개, 뭐 3개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 1개만 채점하니까요. 반드시 순번 하나당 하나씩 20개까지만 제출을 해주시고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 공동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되고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이 단독이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회는 공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 제작을 나 혼자 했느냐 여부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식과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확인서, 요거는 예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시회면 전시한 물품 사진 내지는 뭐 발명을 했으면 발명 요약서,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반드시 어떤 활동을 언제 몇 명이 했는지가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양식의 확인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적과 논문 실적입니다. 서적, 논문은 보시면 근거 서류로는 우선은 양이 많기 때문에 표지, 저자 또는 중요 부분 같은 경우만 표지, 저자 및 중요 부분만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넣으시고요. 전체 내용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USB에 저장해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서적은 출판 등록번호나 ISBN이 표기된 서적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원문 전체 내용이 확인이 안 된다거나 사용되지 않는 도서, 유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도서나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요.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물론 서적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서류 심사 전체적으로 아예 제외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작권을 침해한다거나 허위 서류 내시지 않게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별지 20호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의하실 게 이제 대외 활동 관련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설명 뒤에 보시면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은 저희가 요 5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류별로 최대 부여 점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 번호 기재 반드시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실적 인정 대상은 계약 체결 등의 업으로 수행한 실적은 제외하고 특별 활동만 인정합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숙련기술과 관련해서 초청 특별 강의 청소년 직업 진로 지도 횟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실시한 실적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으로 수행한 실적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로 하셨거나 뭐 겸임 교수 활동을 하셨다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특강이라든가 뭐 진로 지도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업과 관련 업이 아니라 특별 활동으로 하신 것만 해당된다는 거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이거는 5번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자, 분류 1번은 그렇고요. 자, 2번은 국가 자격 검정에 참여한 횟수입니다. 유의사항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이 기능 경기 대회 관련해서 참여하시거나 선수를 지도하시는 거고요. 4번은 숙련기술과 관련해서 심사나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신 횟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은 숙련기술과 관련해서 전문 지식을 요하는 회의 등에 참여하신 경우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과 함께 참여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되는데 이때 유의하실 거는 참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서류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위촉 알림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여 전에 위촉됐다는 걸 알리는 것이지 실제로 참여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촉 알림 문서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 서류를 하셔야 되고요. 예시로 보신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참여했는지가
나오면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지 22호는 이제 사회봉사활동 실적인데요. 사회봉사활동은 이건 신청 직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봉사 활동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급식봉사든 근로봉사든 이렇게 봉사활동 하신 거면 인정이 되고요. 다만 금품 등을 기재한 실적은 저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저희가 봉사활동 인정단체라든가 인정범위 다 제시를 했지만 사실 서식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및 자원봉사 포털에서 발급받으신 실적증명서를 내신다면 여기에는 대략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요 서식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통 서식이고요. 여기 별지 22호부터 25호까지 서식은 공예 분야에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26호까지요. 별지 22호부터 26호는 공예 분야에 해당되는 서류고요. 수출액, 매출액, 고용인원 현황 해당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유의사항 참조하셔서 현대화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상용화 실적 이런 것들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예 분야에 한해서 이 부분은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하시게 되면 접수기관에서 접수증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선정 계획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류 꼼꼼히 작성하셔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